안녕하세요. 독서하고 생활 마르는 독설입니다. 이번 책은 부부가 달라졌어요입니다. 저자는 특이하게도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제작진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부가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와 노력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늘 상대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만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비밀이다. 하루 평균 30분도 채 되지 않는 부부 사이의 대화로는 어떤 관계도 더 나아지지 못한다. 서로를 어루만지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육체적 스킨십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신의 스킨십이 우리 사회의 부부에게는 더 필요하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행복한 부부관계에서 여러 번 나오는 원칙이죠. 육체적 스킨십보다 정신적인 스킨십이 더 우선이죠. 정신의 스킨십이 뭘까요? 상대와의 깊은 대화죠. 다음 24페이지. 사례입니다. 대화 없는 부부의 사례죠. 각 방에서 서로 나오지 않죠. 6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공간과 엄마의 공간을 옮겨 다니며 분주히 분위기를 이끕니다. 웃으며 아빠 엄마와 이야기하는 어린 딸이지만 집안에 이런 답답한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대화가 없는 부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통역사 역할을 하는 딸은 부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아이가 행복하려면 부부가 행복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자신에게 하늘과 같죠. 부모가 싸우면 아이는 무척이나 불안하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부부가 대화하고 경청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행복한다면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할 것이에요. 반드시 부부간에 속 깊은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야겠죠. 눈을 마주치고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상대의 정서를 들여다봐야겠죠. 150세까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와의 꾸준한 대화죠. 14페이지.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이 싹 빠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두 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해와 인정받고 싶다는 감정입니다. 지금 두 분은 생각과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감정입니다. 진짜 감정에 집중해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불편한 감정을 부드럽게 상대에게 표현하고 상대에게 공감받는 것은 부부 사이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의 골은 곪고 또 곪아서 병이 되죠. 반드시 불편한 감정을 참지 말아야겠죠. 사소한 것이라도 표현해야겠죠. 79페이지.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믿어라. 부부 관계가 아무리 심각한 불화에 빠져 있더라도 서로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꼭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두 번째 콩깍지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콩깍지는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서로를 잊지 못하고 보고 싶은 부분이지만 두 번째 콩깍지는 부부 불화를 겪고 나서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해 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가정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부부에게 두 번째 콩깍지가 쓰이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얻은 행복 역시 더 값지게 느껴지게 된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결혼 관련 여러 도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두 번째 콩깍지를 위해 노력하라이죠. 공부하고 노력하면 부부관계의 행복이 150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죠. 111페이지. 20살이 넘으면 자식은 부모와 이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원 가족 안에 머물면 결혼한 아내와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성인이 되어 결혼한다는 것은 머물렀던 원 가족에서 나와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핵가족화된 사회인 만큼 결혼하는 가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아내이죠. 다음 133페이지. 심리극을 통해 아내는 어릴 때 자신을 두고 떠난 친어머니와 마주합니다. 기억조차 희미한 너무 어린 시절이지만 수도 없이 미워하고 수도 없이 그리워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원망했던 엄마는 떠나보내고 그토록 그리웠던 엄마에게 안겨본 아내는 어린 시절 엄마가 없는 아이로 자라며 겪었던 서름을 쏟아냈습니다.
매일 혼자 울고 엄마 보고 싶어서 집 앞에서 기다렸어. 전화할 곳도 없는데 전화 앞에서 날마다 서 있었어. 여기서 제 생각은요. 심리극 대화를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었지만 분명 또렷이 기억하는 건 6에서 7살 때쯤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어머니께서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꽤 길게 하셔야 했는데 그것도 되게 불안해서 무서웠던 기억이 있죠.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급작스러운 부재는 불안, 공포, 상처가 될 것이에요. 제가 부모가 된다면 그렇게 아이와 최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겠죠. 157페이지. 아내와 아이가 생겼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기에 결혼 후에도 차마 부모의 뜻을 거슬 수 없었다. 결혼을 하고도 부모님의 아들로 살았던 남편.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해당 부부 케이스는 대학 시절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된 부부죠.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주체적인 가정이 되지 못한 좋은 일을 보게 되었죠. 반드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 없이 주체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야겠죠. 도움을 받으면 간섭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178페이지. 더 큰 문제는 맞았다는 아내의 말에 자신은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없다는 남편의 말입니다. 자신은 때린 적이 없다며 있었다면 그것은 사랑의 손찌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폭력을 절대 정당화해서는 안 되죠. 폭력을 해서도 안 되죠. 아직도 가정 내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있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니다. 절대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206페이지. 지금까지 아내가 공감받는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아픔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남편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 훨씬 무게를 두었습니다.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내의 아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해결이 더 어려웠습니다. 지난 과거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아파하는데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 아픈 부분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아내에게 다시 상처가 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제 부모님과 비슷한 부부의 케이스죠. 어머니는 신혼 때 아버지로부터의 무시, 시어머니로부터의 고부 갈등 조율에 아버지의 무능함에 대한 상처를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쏟아내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고충을 들을 때마다 공감해주지 못하고 회피할 때가 많았죠. 저를 잠시 낮추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공감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부부가 한 몸이에요. 내가 조금 속상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더라도 나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고충을 들을 때 상대의 입장에서 고충을 공감해 봐야겠어요. 제가 무엇인가 상대로 인해 고충이 있거나 감정이 상해 있을 때 상대에게 공감 한번 받는 것만으로 정말 신기하게 시들듯이 감정이 녹아내리죠.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겠습니다. 상대의 상처와 아픔을 상대의 입장에서 공감해야겠어요. 사람은 사소하지만 불편한 감정들을 하나씩 쌓다 보면 그게 나중에 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대와 서로 나누고 서로 공감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연습해야겠어요. 210페이지. 폭력을 통해 감정을 누르면 그 안에 분노가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랄하게 더 세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꽉 눌러버린다고 해서 상대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이요. 내가 상대를 좌지우지한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폭력을 행하게 하죠. 명령, 폭력 모두 같은 맥락이죠. 물리학 법칙에서도 반작용이라는 법칙이 있죠. 반드시 작용한 만큼 반작용이 발생하죠. 이치죠. 내가 상대를 이리저리 누르는 만큼 상대는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주체적인 결정과 행동의 기본 욕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쉽습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되죠. 상대가 행동하는 대로 존중하고 공감해주면 됩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하다면 아이메시지로 표현하면 됩니다. 결혼하는 상대는
다시 한번 복귀하지만 직장 같은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 관계죠. 각각의 주체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대화하며 조율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